네, 안녕하세요. 저는 맨투맨 학원에서 다산고 영어를 지도하는 김도윤 선생입니다. 일단 영상 찍는 시점에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학생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울러 우리 학생분들 고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생부터 지금까지 온갖 공부에 대한 잔소리 들어가면서 견딘 이유가 뭐죠?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 받고 여러분 원하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의 시간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다산고 영어 내신 분석을 하고요.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하면 내년에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면 영어 첫 단추를 잘 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일단 이 화면에 글씨가 작으면 잘 안 보일 수가 있고요. 자료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학원 블로그에서 이 자료부터 일단 출력을 하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제목이랑 제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 목차가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강사 소개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강의는 꽤 오래 했고요. 메가스터디에서 10년 이상 강의를 했고요. 메가스터디 있었을 때 친했던 선배 선생님의 부름으로 이 학원에서 강의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 학원 말고도 이투스 앤서 목동과 대치동 반포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일단 우리 부모님이랑 학생분들이 초점 맞추는 게 수능보다 내신 쪽이겠죠. 그래서 수능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올해 1학년 다산고 영어 문제를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올해 4번의 시험에서 다산고 1학년 영어 성적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주요 과목 평균 비교를 보시면요. 영어가 48점입니다. 꼴등이죠. 보통 대부분의 학교는 수학이 꼴등인데 다산고는 영어가 꼴등입니다. 네. 48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서울 시내에 문제가 어려운 학교 내신 평균도요. 40점대는 안 나옵니다. 50점 이상은 나옵니다. 문제가 어려워도. 48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거고요. 그러면 문제가 무지무지 어려운 걸까요? 이따가 문제 얘기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산고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중간 또는 그 이하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올해 1학년들은 솔직히 영어 못하는 친구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가 갈수록 신입생들의 실력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 평균은 이거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비교한 표를 보실게요. 영어가 19로 2등이죠. 19면 꽤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1학년들은요.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다. 아이들의 실력차가 다양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다산고 학생이 나중에 대학 지원할 때 수능 쪽보다는 학종, 내신 쪽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면 인서울 4년제 합격하려면 다산고에서 국영수과사 내신 평균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2등급 안에 들어가겠죠. 11% 안에. 그 다음에 서울시내 주요 대학, 건대 이상 합격하려면 1등급 4% 안에 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다산고는 굉장히 전교생 수가 적죠. 지금 현재 1학년 전교생 수가 23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신입생도 비슷하겠죠. 그러면 1등급이 대략 9명 정도가 나오고 2등급이 25명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다산고는 1, 2등급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범위는요. 교과서 2과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 모의고사가 5문제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시험 범위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20문항, 서술형 4문항인데요. 아무래도 교과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유형 분석을 보시면 일단 객관식이 20문항 80점 배점입니다. 그러면 한 문제의 평균 4점 배점인데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이 다릅니다. 뭐 쉬운 내용, 주제, 신경 이런 거는 뭐 3점 정도가 되고요. 어려운 문법,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이런 거는 4점 또는 그 이상입니다. 네, 출제 문항 수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서술형 보시면 4문항 20점 배점인데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어떤 학교의 영어 문제가 쉽다 어렵다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서술형의 비중이고요. 두 번째는 원문의 변형 정도입니다. 서술형은 다산고가 20점인데 이게 높은 걸까요? 낮은 겁니다. 서술형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30점, 보통 40점까지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20점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원문의 변형 같은 경우는 다산고는 바뀌긴 바뀌는데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산고 영어 문제 난이도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서술형 유형도 보시면요. 어려운 문법은 6점 배점이고요. 영작이 5점, 나머지는 4에서 5점 배점입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상 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문항만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어떤 게 킬러 문항일까요? 우선 서술형 배점이 높은데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죠? 영작이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죠? 네, 이 세 개는 똑같은데 객관식 보시면 내용 일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문법이죠. 근데 내용 일치는 쉽습니다. 문법을 어렵게 느끼죠, 학생들이. 그래서 두 번째가 문법이고요. 세 번째가 요약문 완성 이 서술형이 약간 난이도가 있거든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등급을 결정짓는 요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드리고 자, 대체까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킬러 문항은 영작 문제입니다. 다산고 영작 문제 형태를 잠깐 보시면요.
내부적인 걸 묻죠. 뭐 ing냐 pp냐, 부정사냐 원형이냐 이런 세세한 걸 묻는데 그 세세한 것까지 암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다상고 문법 문제는요 원문이 바뀌어 나옵니다. 자, A 보시면 원래 원문은 and produced입니다. 이게 producing으로 바뀌었죠. C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원문까지 바뀌기 때문에 암기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서술형 문제 보시면 네, 밑줄이 5개 이상이 나오고요. 어법상 틀린 부분 3곳을 찾아 올바른 표현으로 고치기까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의 객관식 문제보다 2단계 더 나간 거죠. 그래서 더더욱 어렵고요. 이게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밑줄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문 하나 통째로 주어지고 다 읽고 문법상 틀린 거 다 찾아 다 바르게 고쳐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난이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문법은 암기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법은 기본적인 문법 실력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문법 문제는 중학교 문제랑 또 다른 게 범위가 없습니다. 뭐 부정사에서만 나온다, 동명사에서만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문법 문제는 문법의 전 영역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탄탄한 전반적인 문법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험 기간 때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중요 문법을 정리해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역시 문법 공부는 언제밖에 할 시간이 없다? 방학 때밖에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얼마나 기본 개념을 탄탄히 닦느냐가 학기 때 내신 점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킬러 문항은 요약문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위에 긴 지문이 있고요. 밑에 짧은 지문이 있는데 이 짧은 지문이 위에 지문의 요약문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지문 속에서 찾아서 쓰는 겁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이유가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조건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필요한 경우 형태를 변형하라고 써 있죠. 지문 속에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문법에 맞게 형태가 바뀔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문법적 지식까지 요구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지문의 주제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 지문은 영어로 요약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맞출 수가 있겠죠. 네, 다상고 영어 문제 분석은 여기까지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방학 때 구문 문법을 확실하게 끝내야 학기 때 좋은 내신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 뒤에 보면 수업 안내와 수업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